BA 후라노 투어를 마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스스키노 역으로 나왔습니다. 삿포로에 왔으니 징기스칸을 먹어야죠. 1인 1음료 주문을 요청받아서 맥주와 레몬사와도 함께 주문했어요. 징기스칸은 오목한 투구 모양의 불판에 양고기와 채소를 함께 구워 먹는 삿포로 대표 요리인데요. 불판의 모양이 몽골 전사의 투구를 닮았다고 해서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부드럽고 깊은 풍미와 고소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특제 양념 소스를 더하니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양갈비가 익어가는 동안 다음 메뉴로 양설을 주문했습니다. 아무래도 혀 부위는 잡내가 걱정되기도 하고 양설은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약간은 긴장하고 먹어봤는데 잡내도 전혀 없고 식감이나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기 좋게 구운 양갈비를 먹습니다. 지방 부위가 은근 별미더라고요. 배부르게 잘 먹고 갑니다. 식사 전에 다이이치마트 들렀다가 유바리 멜론이 있는 걸 보고 숙소 돌아갈 때 사면 되겠다 했는데 저녁 먹고 오는 사이 다 팔렸더라고요. 디저트로 먹을 우유 푸딩도 하나 사고요. 남편이 추천받았다던 요거트도 겨우 찾아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일본 편의점 간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오하요 크림브릴레 아이스크림인데 이 푸딩도 오하요라서 그런지 제 입맛에 완전 딱 맞더라고요. 가끔 푸딩이 느끼할 때도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요거트는 달지 않아서 디저트용은 전혀 아닌데요. 요거트 특유의 쨍한 신맛이 없고 우유 맛이 진해서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요거트를 매일 먹는 저로선 한국에 없는 게 아쉬운 맛이었습니다. 셋째 날 첫 일정은 마지산도 오픈런입니다. 마지산도는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과일산도 매장입니다. 확실히 대기줄 대부분 한국인인 것 같더라고요. 오픈 15분 전쯤 도착했을 때 이미 줄이 길었지만 바로바로 구매하는 시스템이라 대기할 만했습니다. 구매하자마자 먹어봤는데요. 생크림이 정말 가득 들어있습니다. 멜론도 맛있었지만 저는 딸기가 더 맛있었는데요. 멜론은 지금이 제철이라 당연히 맛있었던 것 같고 달달한 생크림과의 조화가 좋아서 전 딸기를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로 라멘 먹으러 왔습니다. 매운 라멘이 유명한 곳입니다. 키오스크에서 한국어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지하에 더 좌석이 많지만 저희는 1층 카운터석으로 안내받았는데 앉자마자 부채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귀여운 서비스인 줄로만 알았는데 자리가 너무 더워서 필수템이었습니다. 에어컨의 냉기가 거의 안 느껴지는 데다 라면을 끓이는 주방과 가까운 카운터석이라 훨씬 더웠던 것 같아요.
제가 먹은 오리지널 된장 라멘도 맛있었는데 매운 라멘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사실 제 기준엔 한 그릇을 다 먹기엔 좀 많이 매웠는데요. 신라면 정도였던 것 같아서 웬만한 한국인분들은 맛있게 드실 것 같거든요. 이곳에 오시면 매운 라면 꼭 드셔보세요. 오도리역과 스스키노역을 잇는 폴타운 지하상가 거리에 키노토야 지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키노토야는 아직 다른 지역에 매장이 없어서 홋카이도 여행 시 꼭 들러야 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이스크림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유 맛 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하는데 키노토야는 또 어떨지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받자마자 크기에 압도됩니다. 다시 보니 영상에서는 그 크기가 별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받치고 있는 콘 둘레도 일반 콘보다 크고 6층으로 쌓아 올린 아이스크림 높이까지 엄청납니다. 심한 그런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질감인데요. 질감이 정말 묵직합니다. 젤라또 같은 쫀득함도 아니거든요. 분명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맞는데 엄청난 농도가 느껴집니다. 와플콘까지 정말 맛있어요. 출국날 공항에도 지점이 있는 걸 봤는데 웨이팅이 엄청나더라고요. 시내 지점에서 미리 경험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도리 공원에도 나와봅니다. 날씨가 갑자기 조금 흐려지긴 했지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멀리 삿포로 TV타워도 보이고 분수대 주변 풍경은 파리의 튤리리 정원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여행을 오면 늘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는데요. 막상 이렇게 공원에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는 시간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스팟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여행지를 가만히 느끼는 이 시간도 소중한 추억입니다. 일찌감치 유바리 멜론을 사러 왔습니다. 2조각씩 들어있는 패키지를 인당 한 패키지씩 먹으려고요. 멜론 먹으러 잠시 숙소에 들렀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서 한 입 먹고 바로바로 다음 조각을 공략하게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맛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일반 멜론과는 다른 식감과 풍미를 가졌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당도도 높고 식감이 정말 부드러워서 바나나가 떠오를 정도였어요. 삿포로에 오시면 유바리 멜론 꼭 드셔보세요. 저녁 식사는 우니동을 먹으러 왔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웨이팅을 피하기 위해 오픈런을 선택했습니다. 1시간만 식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고 다행히 바로 안내받았습니다. 식당 전체가 깔끔하고 고급집니다. 남편은 어김없이 생맥주를 한 잔 시켰고요.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저에게는 따뜻한 차를 무료로 내어줍니다. 먹어보니 우니가 정말 녹진하고 맛있더라고요. 다만 양이 정말 적습니다. 배가 별로 고프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튀김이나 다른 메뉴를 하나 더 주문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니 보존을 위해 명반이라는 약품 처리를 하는데 이게 우니 특유의 씁쓸한 끝맛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삿포로에서는 산지가 가까워서 명반을 쓰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가 많고 홋카이도 산지의 우니 자체가 맛도 진하고 과육이 탱글하다고 합니다. 삿포로에 오시면 좋은 우니를 파는 식당은 꼭 들러보세요. 오늘 마지막 일정은 시메 파르페입니다. 술자리나 저녁 식사를 파르페로 마무리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삿포로 시메 파르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곳에 왔습니다. 실제로 술과 파르페를 함께하는 손님들도 많더라고요. 파르페 메뉴는 사진이 잘 나와 있어서 고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일단 비주얼이 너무 예뻐서 눈이 정말 즐겁습니다. 조금은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매장과 고급스럽게 어우러지는 알록달록한 색감의 파르페가 너무 예쁩니다. 천천히 먹으면서 감상하는 즐거움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맛이 섞이는 걸 싫어하는 편이라 파르페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메뉴는 꼭 시켜보세요. 위에 올려져 있는 2개의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었고요. 상큼한 베리 소스와 부드러운 밀크 푸딩이 조화로워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달콤하고 예쁜 파르페 한 잔으로 여행 마지막 밤을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은 식사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야 해서 더 아쉽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묵은 숙소는 삿포로역 도보거리에 있는 게이오 프렐리아 호텔 삿포로입니다. 비교적 신축이고 호텔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4대라 원활하게 이용했고요. 기본 객실이라 공간이 여유 있지는 않지만 머무는 동안 불편함 없이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호텔이 전체적으로 도쿄에서 묵었던 비아인 아카사카와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객실이나 호텔 전체 규모가 조금 더 큰 비아인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욕장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 숙소 선택 기준에 대욕장 유무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번에도 대욕장이 있는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호텔 1층에는 조식당 겸 라운지가 있습니다. 커피나 차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가볍게 이용하시기 좋겠습니다. 대욕장이 있고 삿포로역 근처에서 가성비 있는 숙소 찾으신다면 이곳도 한번 염두해 보세요. 삿포로역에서 12시 반 정도엔 출발해야 할 것 같아서 삿포로역과 연결된 스텔라 플레이스 식당가에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공항 식당가도 맛집이 많다던데 웨이팅이 길다고 해서 미리 먹기로 했어요. 저희가 선택한 곳은 부타동 식당입니다. 목살과 삼겹살 덮밥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반반 메뉴도 있어서 전 반반 일반 메뉴, 남편은 고기 양이 더 많은 반반 스페셜 메뉴로 주문했어요.
생각보다 간이 짜지 않고 적당했는데 부드러운 걸 워낙 선호하는 제 입맛엔 살짝 질긴 듯 했거든요. 그래도 고기가 가득 나와서 아주 든든하게 먹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갈 때도 어김없이 JR선을 이용했습니다. 近寄らず黄色い天神ロックの内側をお通りください。 짧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다음에 또 올라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삿포로 여행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마실 가는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